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청와대 압력 의혹을 폭로한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난해 YTN 라디오는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라는 프로그램으로 대내외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살률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공인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대단히 큽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도 삶의 영역에서 이뤄질 때 공감의 확산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죽음으로 진심을 알려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사회는 삶의 사회가 아닙니다. 죽음의 사회인 것이죠.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을 앞서 나간다는 이른바 잊혀질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시대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어느 누군가가 마지막 글입니다. 이런 글을 올린다거나 혹은 악플을 통해서 그 같은 사람들을 조롱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겠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신사무관, 앞으로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네, 달의 뒷면을 들여다본다는 이 시대에 정작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아침 새벽닭 울음소리 꼭기요와 함께 꼭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이 짐을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가 앞으로도 계속 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글쎄 말이에요. 닭의 울음소리로 네. 하루를 시작하는 건 정말 참 신선합니다. 네. 오늘의 첫 꼭기요 꼭뉴스는 잠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이게 국내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아직 망명 요청 이런 건 없었다고 하죠. 이탈리아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약간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망명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나봐야 이제 이거 알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지난해 11월 말에 이제 임기 만료였는데 11월 초에 부인과 함께 이제 공간을 이탈했다는 거고요. 예. 이탈리아 당국에 이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이고, 그런데 이탈리아 당국에서는 망명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당국에도 그런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다면 제3국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입니다. 예. 제3국 행위라면 어디가 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역시 미국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네. 만약에 미국행을 택했다면 이것 때문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연됐을 수도 있겠다. 네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 답방도 그래서 무산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아하. 추정을 좀 해보게 하죠. 예. 태영호 이 전 공사는 이 전 대사 대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치품 공급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 요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트도 있고 스위스 치즈도 또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부친과 장인이 모두 대사를 지내는 고위급 집안 출신 엘리트 외교관이라고 그러고요. 북한 당국이 현재 조사단을 급파해서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참 비밀한 그 시점에서 또 이 같은 일이 좀 발생을 해서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신년사 할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앉아 있었던 아주 근사한 소파도 이탈리제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신재민 전 사무관 그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것 때문에 많이 좀 그 속보로 바빴었는데요. 네. 부모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고려대 선후배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호소문 네네. 발표로 대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랐던 친구였고 자신의 행동이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부가 싸움을 할 게 아니고 그의 네네. 의견에 귀 기울여 줬으면 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스템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했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과문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께 대한 사과입니다. 이 아들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위에 폐를 많이 끼친 점을 많이 괴로워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해서 뭐 어제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국민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이제 밝혔고요. 뭐 부모로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신 전 사무관은 보람의 병원 응급실을 거쳐서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유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어제 병문안을 갔는데 뭐 병원 측 만류로 해서 만나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고발해놓고 병문안을 온다.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글쎄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세상에 모든 부모 마음은 특히 자식을 향하는 부모 마음은 뭐 같지 않겠어요? 담배를 피우다가 인사 자료를 분실했다. 이건 정말 무슨 또 황당한 일인가요? 2017년 9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그 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가 있었을 때 그 세부 자료를 이제 만들어서 그 가지고 있었는데 담당 행정관이 그걸 분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들하고 외부에서 회의를 하려고 자료를 들고 나갔다가 지인하고 만났고 잠시 담배를 피우고 그 자리에 가방을 두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분실한 자료는 정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다. 자료 분실로 인해서 군 인사 일정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군 인사가 조금 늦춰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향을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언론들은 지금 그때 이 지금 분실한 자료가 결국은 2급 군사 기밀이었다라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해당 행정관은 대기 발령 뒤에 의원 면직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징계 사안 아니냐. 그런데 징계 없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온당했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징계를 받으면 사실 의원 면직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강회의가 그때부터 조짐이 보였던 거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이면은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초기였죠. 첫 해잖아요. 상당히 좀 긴장감을 갖고 일을 했어야 할 시점인 거죠. 그런 청와대에 참모진 후임 인선에 대한 보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주요 참모를 교체한다. 후임은 누가 되는 건가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 주중대사는 사실은 처음에 그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최종 결정이 되긴 했는데요. 그런데 노 주중대사는 뭐 사실은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도 지냈고 2017년 대선 때는 조직본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삼철과 더불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병도 정무수석도 아마 그 교체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후임에 강기정 전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마평이 있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아낀다. 이런 뒷말도 좀 들립니다. 요즘에. 조국 민정수석도 역시 유임시킬 거다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렇군요. 우윤근 그 러시아 대사 얘기는 이젠 안 나오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삼철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그럼 양정철 그 중에 한 명.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아주 큰 한 면에 또 인터뷰 물론 비공개 인터뷰였는지 간접적인 인터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나왔더라고요. 내가 안 한다. 나는 안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 쇼크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플의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부진하다. 이런 소식에 어제 우리 증시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고 결국 돌고 돌아서 밤사이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2.83%. 굉장히 좀 급락을 한 거죠. 나스닥 지수도 3.04%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차이나 쇼크.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무역 전쟁 결과
본격적으로 이 지금 소비 부진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네네. 이제 그런 그 우려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올해 그 뉴욕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달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위터 로그 온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저희가 그 출발 새 아침 시그널 뮤직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첫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맛보기로 바뀌는 하나의 코너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죠. 이름하여서 여의도 중계석입니다. 그동안 토론의 재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의원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던 바로 그 시간이죠. 정치권의 젊은 피 신인급 의원님들 그리고 정치권의 노장 중진 의원들을 격주로 모셔서요.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분석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중진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시의 원미골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충남 홍선군 예산군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출발 새 아침에 패밀리가 되셨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신년 목표 뭐 이런 거 많이 정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올해 정치권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홍문표 의원님 먼저 좀 해 주실까요? 네. 뭐 누가 뭐라해도 남북 문제가 잘 풀려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통일을 우리가 눈앞에 보는 그런 희망적인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국회의원을 몇 번 하고 보니까 이제 국민도 국가도 더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져지는데 예. 이 소외된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법을 다루는 곳인데 국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네. 대한민국 노인이 세계 자살률 5년 연속 1등이거든요. 예.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노인 복지청을 만들어서 노인은 노인답게 네네. 사는 대한민국 노인을 이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네. 또 그다음에 이장 통장이 우리나라에 한 11만 명 정도 있는데 14년 동안 20만 원이라는 예. 기름값도 안 되는 걸 갖고 14년 이분들이 처우를 받는데 네네. 이것도 조정을 해서 40만 원 정도는 좀 올려줘야 된다는 것이고 소방직은 이건 국가직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네네. 책임 있는 소방으로 만들어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않겠냐. 예. 그리고 방범도 지금 처우가 전혀 없습니다. 네네. 이게 자율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것도 국가가 좀 법을 만들어서 처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유관순 열사가 지금 100주년 아닙니까 올해가. 네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열사가 3등급입니다. 네네. 예, 부끄러운 일이죠. 예. 1등급을 해도 서운치 않은데 네네. 그다음에 무궁화도 대한민국 나라꽃이야 되는데 예. 이 무궁화가 지금 나라꽃으로 법적으로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 참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주의 지역 문제입니다만 대전과 충남만 지역 문제도 나중에 좀 더 혁신도시가 없어요. 뭐. 예, 예. 혁신도시도 좀 만들어서 국가 네. 균형 발전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2019년에 하고 싶습니다. 1년 안에 하시기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법안을 냈기 때문에
뭐 거의 다 80% 이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 의원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평소에 우리 홍문표 의원님 선배를 모시고 좋아하고 있는 이런 관계인데요. 네네. 말씀하신 거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네. 아마 그건 우리가 손을 잡고 하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 집권당에 있으면서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은 분야가 좀 있는데 저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이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홍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작년을 돌아보면은 참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굳히겠다. 이게 이제 집권당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각오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루어지면 평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가져올 경제적 효과. 예. 엄청난 거죠. 뭐 평화가 경제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에 우리 경제가 보면은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네네. 월남전 특수라고 그랬죠. 또 중동에서 5.1달러가 들어오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예. 이제 중동 특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분의 큰 경제적 성과를 내고 난 뒤로 별 일은 없었는데 네네.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북한 특수라고 부를 정도의 대성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누구든지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해내자는 거죠. 그러려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에 이뤄내야 되니까 딱 한 2년 정도 있는 사이에 이게 완성돼야 한다 생각하고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게 되면 이제 우리 앞에 장밋빛 좀 환상을 꾸려봐도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걸 이뤄내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예. 특별히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홍문표 의원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홍 의원님은 과거에 우리가 동지였습니다. 네네. 민주협도 같이 하고 군사 독재 싸우기 위해서 함께 거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네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내야 되겠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서훈, 홍문표 두 의원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분들께 궁금하신 점이 만약에 청취자분들께도 있으시다면요. 이름을 콕 집어서 질문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들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폭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로가 공익제보냐 비밀 누설이냐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께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무슨 폭로거리가 되냐. 네네. 이게 우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도 대단하다. 그게 이제 뭐 80년 민주화 운동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김병진 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과장도 하고 그럽니다. 정치권에서는. 그 정도 문제인데 우리 폭로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과거에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는 돼요. 그게 폭로라는 얘기를. 이문옥 감사관 뭐 이런. 네, 이문옥 감사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김태우, 신재민 이분들이 한 얘기 특히 신재민 씨 한 얘기는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잡혀요. 네네. 이게 폭로가 될 수 있나? 정책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또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걸 폭로라고 할 수 있나? 네네.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어떻게 폭로가 되느냐. 이게 이제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김태호 씨는 청문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청문회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과장된 이야기들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게 이게 시간 낭비라고 보죠.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다 했다고 봅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뭐 조금 전에 설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최대의 양심 선언이다.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서른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야당 입장에서 해야 할 이야기와 여당 입장의 할 이야기는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조그만 잘못도 바로 잡자는 것이 야당에서는 사회 정의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폭로냐 양심선언이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다면은 일단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양심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이익 추구나 집단의 어떤 연관관계에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됐다면은 그렇게 치부가 될 텐데
이 공무원의 신분에서는 이 공정성과 국가 이익 이런 네네. 부분에 오늘 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명을 다한 데부터 시작을 했다라면은 이건 국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또 현실적인 소위 권력적인 문제로 이것은 비화가 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뭐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는 행동을 취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든 이건 양심으로 봐야지 네네. 그것을 누가 조정을 하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했다고 보지는 우리 국민은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공익적 차원에서 양심이라는 부분으로 들여다보고 또 여기 이제 절차와 네네. 우리 국민의 반응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기재위 소집까지 지금 요청하시는 건가요? 기재위보다도 뭐 더한 것이라도 이제 야당에서는 해서 사실을 파헤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의혹을 계속 갖고 가면은 여야 정치 불신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는 규명이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는 그 지난 연말연시에 운영위 사태 겪으면서 사실상 뭐 특별히 나온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번 사안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이 김태우 수사관은 자기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질문을 해도. 그래 이게 김태우라는 사람이 왜 이걸 시작했냐 이걸 들여다보면은 자기 비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좀 면해보고 싶은 심정에서 했을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좀 이 신재민 씨는 또 어떤 상황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은 이제 기재부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하려면 있을 때 했어야 합니다. 퇴직 공무원이거든요. 젊은 나이인데 퇴직 공무원인데 퇴직하고 나와서 보니까 상황이 지금 막막하죠. 그래서 일종의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자막에 뭐 광고도 들어가고 뭐. 근데 너무 커져버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사태까지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은 제가 보건대는 이 양반이 뭘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뭘 일을 벌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봤으면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라든지 판단의 어떤 이런 성숙도라는 얘기 있었으면은 이런 접근은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이 안 되거든요. 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경험도 적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이건 아니다. 이거 하면 오히려 또 손해가 본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뭐 엄청 이게 정치권의 이게 성숙한 자세인가. 아니 우리가 김태우 수사관은 상황으로부터 봤지 않습니까? 또 이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안타까워요. 야당이 저렇게 판단력이 모자라나. 그래서 하자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기재회라 뭐 지금도 생방송 또 하면 하죠. 할 수 있어요. 하게 되면은 야당이 또 한 번 이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거리가 안 되는 거를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짓이다. 정치권에 정말 치명적인 이런 정치권 불신을 만들어내는 소지가 된다. 인사개입 문제는 그렇다 치는데 근데 적자 국채 발행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건 정책의 문제예요. 그건 전문가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폭력거리가 된다고. 근데 그거는 그 판단은 정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잘라내야죠. 그걸 야당이 받아가지고 엄청난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결밖에 안 돼요. 또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1부, 2부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부를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좀 이 문제를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참여 문자는 샵 0945, 샵 0945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문자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요. 1부 순서에 이어서 2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는요. 잠시 뒤 소른 홍문표 두 의원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잠시 운영위원회 얘기 나왔습니다만 4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반등을 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서른 의원님께서는? 그게 이제 그 운영이 생중계 이후로 국민들이 그걸 이제 보시고 아, 이게 야당이 주장하던 게 별로 안 맞구나. 네네. 여당이 그동안에 참 억울하게 당한 부분이 있구나. 근데 이러면서 그게 반등됐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게 크게 작용했다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권당에서도 조국 수석이나 비서실장을 조국 수석은 그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나와서 이게 도움이 되겠나 판단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럴 거 없다.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나와서 해라. 네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소위 국회 우리 한노위에서 걸려있던 산업보건안전법. 네네. 이게 야당 쪽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기니까. 예. 두 사람은 정인으로 나오면은 해주겠다. 이제 이 조건이 걸려있어. 대통령 이건 받아라. 네네. 그리고 나가서 당당하게 해라. 그 판단을 잘하신 거라고 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그 청취자분들 의견 주고 계시는데 1568님, 서른 의원님, 노영민 대사가 차기 비서실장 된다던데 어떤 분이신가요? 갑자기 뛰어올랐네요. 예. 노영민 대단한 사람이죠. 네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어립니다만은 네네. 친구로 지내죠. 예.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아주 참 대차게 했고 시인이고요. 네네. 미술에도 해박해요. 아하. 그러니까 화집에 대한 해설서도 내고 그랬는데 네네. 지난번에 시집 낸 게 그게 억울하게 무슨 돈 받고 했대래가지고 예. 그래서 출마도 못하고 그랬는데 네네.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예. 예. 이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는 실질적인 지휘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중국 대사로 내보낸 거죠. 아, 예술적 감성이 정치적 이성을 어떻게 잘 좀 버무려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네네. 충분히 그렇게 해낼 거라고 보고 뭐 결정이 안 돼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에 대한 평을 한다면 그런 이제 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저 홍문표 의원님께도 뭐 하나 질문이 들어왔어요. 8989님이 하신 질문이니까 이번 질문 금방 왔으니까 답변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치원 3법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문제는 1월 달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다시 한번 그 문제에 깊이 논의를 해서 이거는 현실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고 이제 뭐 유치원이라는 게 날 풀리면은 곧바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입학을 해야 됩니다. 입학을 해야 될 상황을 무슨 뭐 100일, 200일, 300일 뭐 법적인 어떤 응용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과는 무관하게 그것보다 더 앞선 그런 어떤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게 우리 홍 의원님 개인 생각입니까? 당의 입장입니까? 개인 생각인데 당에서 그런 문제로 우리가 당론을 좀 바꾸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홍 의원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요. 예, 두 분 앉으시니까 뭔가 좀 해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데드크로스 현상을 이겨냈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은 데드크로스에서 다시 반등했지만 다시 원위치로 또 갈 것이다 라고 또 전망하시는지요? 우리 서른 지도자 난 어떤 때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어떤 때 마음이 안 들었느냐. 그렇습니까? 이거는 집권당에서 여론이 어떤 화제로 어떤 문제로 해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네. 거기에 모든 것을 토치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분명히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김태호 문제를 조국 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네네. 조국과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은 김태호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인용하는 겁니다. 조국은 진짜 얘기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진짜와 진짜가 붙어서 얘기를 했으면 국민이 더 명쾌하게 이 문제에서 아는데 네네. 김태호는 인용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국이 아니다라면 아닌 거예요. 네네. 더 이상 뒤집을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네네. 이 신재민이는 죽음을 걸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일상적인 폭로다.
뭐 이렇게 치부하면은 네네. 야중에 큰 저는 비탈이 날 수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이 개인적인 것인데 네네. 여기 친구들과 또 그 외에 이 신재민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아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럼 2탄, 3탄이 만약에 터진다면은 그때 수습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네네.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 네, 뭐 2탄, 3탄 아니라 100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이게 과연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인가. 거기서는 정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건다는 얘기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네네. 그리고 다행히 살았으니까 좋습니다만은 이 내용 자체로는 많이 다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옳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일방적으로 주장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네. 그래서 신재민 씨가 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 이게 답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치 쪽에서는 이걸 거론하면 안 되죠. 아, 이게 어린 차원에서 아직 덜 익은 걸까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묻어둬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이 학생운동 80년 이후로 최대 무다고 이렇게 놓으면은 그걸 그렇게 운이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다음에 이 실력 이걸 국민들이 대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소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어째 저러냐? 저는 그 소리를 우리가 야당이 안 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뭐 잠시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두 의원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한 것이고요. 지난달 31일, 이달 2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요. 유무선 병행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응답률이 7.9%였고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 하나 꼭 좀 여쭙고 넘어가야 되겠다. 특히 서른 의원께서 지금 나오셔가지고요.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남편에 대한 이순재 여사의 얘기였어요. 굉장히 좀 분노하시더라고요. 한 말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노 이전에 어찌 이럴 수 있나. 같은 하늘에 같이 살면서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렇게 차이가 나나. 어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 아버지입니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숱한 사람을 학살하고 대한민국을 30년을 뒤로 처지게 만들어낸 장본인인데. 뭐 대통령 단임제를 실천했다 뭐 이런 거 단임제를 자기가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싸워가지고 6월 항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국민이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 결과로 단임제가 포기되고 이 간선제가 포기되고 직선제로 돌아와서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호언하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전두환 씨는 계속해서 이런 이 50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게 전두환 씨의 본심이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주주의 아버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되면은 실성한 사람이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은. 예. 이치에 맞아 얘기가 되죠. 홍 의원께서는 오죽하면 입장을 좀 얘기 좀 해주셔야 오죽하면 되겠어요. 야당에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네. 우리 서른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6월 항쟁은 국민이 투쟁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네네. 이게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문을 열어서 된 게 아니라 예. 국민 투쟁으로 만들었던 이게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거 40년이 지난 걸 이제 잊을 만도 한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그 부인이 했을까? 예, 예. 저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하나의 만행을 다시 떠오르는 네네. 떠오르게 하는 역사를 다시 또 반추하는 이런 것은 크게 전 잘못된 것이다. 네네.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 망언을 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연장선상에서요. 과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정 100주년 그런데 민주당에서 3.1운동을 3.1 혁명 이렇게 해야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건 이렇게 이제 돌아갈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네. 우리 헌법에는 3.1운동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3.1 혁명이라고 우리 부르려면은 개헌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3.1 혁명이 1919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인구가 1,750만 명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원된 사람들 한 220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예, 예. 남녀노소 없이 그냥 전 국민이 다 한 거죠.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1930년대 민족진영에서는 대부분 3.1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3.1 만세 22주년 기념대회에서 3.1 대혁명운동이라고 칭했습니다. 예. 이미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이게 이제 48년 정부 수립하고 네. 헌법을 정하면서 이게 이민족에 대해서 혁명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3.1 운동으로 정리가 됐는데 네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예. 이게 학회에서 좀 정리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것이 맞는지 이건 국민 토론을 하든지 또 학회에서 정리를 해서 예. 이걸 혁명이라고称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 또 절차는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3.1 혁명이라고 부를 것이냐 3.1 운동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의를 좀 더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개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문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전문을 바꿔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홍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서른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네. 이것은 헌법 관한 조항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떤 집권자가 마음대로 이걸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예. 국민 정서와 모든 학계의 증빙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이 이 부분은 손을 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운동으로 놔두고 네네. 그리고 이것은 민족 독립운동이었거든요. 예. 또 하나가 있다면 국제평화정신이었고 네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함축된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는 있다. 네네. 그러나 이걸 마음대로 입에 맞게 바꾸는 것은 저는 설익은 그런 어떤 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갖고 난 이거보다 더 혁명이냐 운동이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3.1 운동의 주체자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이해관계 문제입니다. 예. 그분들이 이미 목숨을 참 국가에 바치고 돌아가셨지만 네네. 어떻게 유관순 열사가 3등급을 받습니까? 예. 대통령의 헌화가 못 갑니다. 1, 2등급만 가거든요. 네네. 그 현장을 제가 매년 갑니다만 너무 처량해요. 웬만한 데는 대통령 헌화가 다 가는데 네네. 이런 민족적인 정신운동, 평화운동의 선구자인 이 행사에 대통령이 헌화가 못 간다. 네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두 분의 말씀 좀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많은 문자 주고 계시는데 7681님이 두 분 의원님 새해에는 서로 역지사지하셔서 여야가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국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1, 2부 첫 번째 순서였었는데요. 다다음 주 금요일에 두 분 모시고 구체적인 국회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논의를 이어가보는 그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